자, 시장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그리고 종목별로 수급 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일단 니케이 동시간대에 같이 진행되고 있는 니케이 지수 일본 증시는 뭐 상당한 강세를 띠고 있어요.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강한 흐름입니다. 단순하게 이제 놓고 보시게 되면은 1월 저점의 기준, 그러니까 1월 달부터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 요인이 있었고 또 우크라이나 사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노출돼 있었고 결론적으로 요 1월 저점의 기준, 요 기준이 이탈된 것이 이제 다우 같은 경우에는 6월의 기준에서 충격이 크게 나왔죠. 그러니까 반등 좀 나오다가 4월 20일경부터 5월 달까지는 기업 실적에 대한 부담 요인 그리고 10% 반등이 나왔다가 6월 10일 날 소비자 물가 지수 나오고 급락이 연출이 된 거고요. 그리고 S&P 500 지수도 마찬가지 뭐 미국 증시는 다 비슷한 흐름의 기준이 되겠죠. 나스닥도 마찬가지인데 나스닥의 이제 조정폭이 조금 더 깊게 형성이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무난하겠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독일 쪽 같은 경우가 이제 유럽이 조금 어렵게 진행된 부분이 있어요. 가장 최근 들어서 6월달 기준에 반등 탄력을 못 줬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그 저점 부분을 미국처럼 더 깨고 내려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요. 일본은요. 1월 달에 그 저점 부분을 살짝 꼬리 달고 내려오긴 했지만 또 3월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대형 증권사 임직원들의 주가 조작 연루 거기에 이제 단기 조정이 좀 나온 기준이고 나머지 기준에서는 뭐 그닥 결론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는 뭐 빠져내려간 흐름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이 일본을 놓고 볼 때 좀 중요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국내 증시의 흐름이 월봉으로 놓고 보실 때 1월 저점을 완전히 깨고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간의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강했어요. 일본보다도 강했습니다. 근데 깨고 내려간 거죠. 네, 네. 정신 똑바로 챙기고 사세요. 이 왜 이렇게 스팸 전화가 많이 오죠? 뭐 프라이홀딩스의 무슨 암흑의 본부장이라는데 참 피곤하네요. 자, 그래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월 저점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을 일본 증시가 3월에 깨고 내려갈 때도 안 깼단 말이에요. 6월에 깬 겁니다. 오직 6월. 그러니까 오직 6월이니까 6월에 왜 깼는지에 대해서만 좀 우리가 살펴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결론적으로 6월에 이제 깬 부분은 어찌됐든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이 불거졌고 6월 초부터 그리고 그것이 이제 지금은 사실상 또 수면 밑으로 많이 가라앉았죠. 근데 이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나라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을 쫓아가자니 중국의 눈치가 사실 보이고 뭐 이런 관점이죠. 근데 지금 일단은 현 정부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 쪽의 기준 어찌됐건 뭐 중국 쪽에 지금 수출입 비중이 가장 높은데 또 불구하고 뭐 좋은 의미겠죠. 유럽 쪽을 원전을 필두로 해서 이제 유럽 시장을 개척해 나가자 이런 취지인데 당장 이제 중국과의 관계가 좀 불편한 거죠. 어찌됐건 그런 내용들 그리고 뭐 그 밖에 여러 가지 이 요인들이 있는데 3개월 연속 무역 수지가 적자라는 부분은 그 부분은 수출이 감소하고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수출도 증가하고 수입도 증가했다는데 수입의 증가는 말 그대로 이제 공급자의 문제 부분이 아니고 수요에 의한 문제였는데
그 부분이 이제 피크로 다다른 게 이제 이번 4, 5, 6월 달 기준이죠. 그렇게 돼서 미국 금리 올리고 이제 우리도 금리를 올리는 과정 속에서 소비는 둔화되는 과정으로 연출이 되는데 일단 공급 가격이 낮아지지 않은 거죠. 수요가 줄어들었다면 공급 가격이 낮아져야 되는데 뭐 유가 같은 경우에도 일단 강세로 유지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담 요인 또 부정적인 그 해석 부분을 시장에서 좀 강도 있게 표출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근데 뭐 그런 내용들은 이미 다 노출이 돼 있고 다 아는 내용이고 그건 문제가 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과도한 그 매도의 권역, 그러니까 과도하다라는 건 별게 없어요. 현재 그 실적 대비해서죠. 165조의 순이익을 지난해 발생을 시켰고 그에 대비해서 올해 이제 영업이익 증가율이 아무래도 이제 그 시장의 부담 요인이 있기 때문에 좀 낮아졌다 할지라도 20% 수준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럼 180조 정도, 180, 190조, 한 200조 가까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 그 1,800조에서 시가총액이 조금 올라왔단 말이에요. 시가총액이 1,800조에서 조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올라왔을까? 이제 상승률이 오늘 1.8%니까 뭐 1,800조 대비해서 이제 장중에 봤으니까 1,800조 그대로네. 장중 1,800조고 그 순이익이 200조 수준이라고 예상을 한다면 시가총액 대비해서 순이익이니까 PER이 9배 수준. 평소 이제 12배 수준 정도에 놓여져 있다가 9배 수준이면 이제 밴드 최하단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실적이 예를 들면은 200조의 순이익을 예상했는데 그게 더 줄어든다면 만약에 180조로 줄어들어요. 그러면 10배 수준이잖아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빠져서 10%가 빠져서 9배 수준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수를 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수 대비해서 10%가 밀린다. 180조 정도가 시가총액이 빠져나간다. 그럼 10%니까 그러면 230포인트를 빼서 2100이 일단은 PER 9배 수준에 놓여지는 위치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밀릴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 거예요. 그냥 뭐 막연하게 2300이 이탈됐으니까 뭐 2100을 열어두시고 이렇게 전망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그 방송에 나오는 전문가분들을 계몽시킬 필요까지는 없지만 대신에 여러분들이 그 정도쯤은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뭐 리서치 센터장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나오실 때 그런 내용을 들으시는 게 좀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 나와서 뭐 그냥 전문가랍시고 얘기하는 거 말고 그 장중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지인을 어제 야간에 만났는데 결국은 올 초 대비해서 레버리지를 좀 쓴 걸 알고 있어요. 한 3억 정도 뭐 본인이 여유가 그렇게 있는 친구도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 뭐 재개발 보상금을 받은 건가 뭐 그랬을 건데 그걸 가지고 참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주식을 해서 결국은 어제 기준에 7천만 원, 7,500만 원인가 남았는데 오늘 뭐 조금 반등은 했겠죠. 종목군들 기준에. 거기에 이제 다른 전문가한테 가입을 윤정도 지인인데 저한테 얘기해봐야 뭐 시도 안 막히니까 욕 진탕 먹고 서운하다 울고불고 난리 났었고 근데 결론은 결국은 그 다른 방송 전문가한테 가입을 했더라고. 참 그러니 종목이 어떻겠어요? 어떤 종목이 나왔겠습니까? 깨지기 전에 3억 자산에 레버리지 썼으면은 뭐 운영 자산이 뭐 10억, 15억까지도 됐을 텐데 근데 종목은 속된 편으로 개잡주를 줘놨으니 하여간에 결론적으로 지금의 시가총액 대비해서 실적 부분에 대해서 영업이익 전망치가 이제 소폭 낮아진 부분이 있어요.
근데 영업이익 전망치가 이제 소폭 낮아졌는데 예를 들면 어느 식으로 낮아졌냐면 예상치 대비해서 대략 한 10% 정도 그 정도 낮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전체는 아니고요. 일부 그 상장사 세 군데 이상의 전망치가 나오는 상장사에 대한 평균치가 이제 3개월 동안에 한 10% 정도 하향됐다. 이 기준인데 일단은 이제 뭐 이번 상반기 실적까지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하반기 이제 전망이 어떻게 나오냐 기준이죠. 근데 하반기 전망도 사실은 그렇게까지 버거운 수준은 아닐 거예요. 전년 대비해서 기준으로 따진다면 전년 대비해서 뭐 원체 자금이 M2 통화가 더 많이 뿌려져 있는 그런 상태니까요. 자, 결론적으로 시장은 막연한 공포감을 갖거나 뭐 기술적으로 뭐 역배열 상태 그거는 소형 잡주들에 대해서 수급을 논하기 어려운 상황에 추정을 하기 위한 부분이고 펀더멘털적인 부분에 밸류에이션을 따질 때는 역배열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물론 이제 그거는 있죠. 역배열로 놓여질 만큼 경기가 둔화돼서 경기 침체 우려감, 뭐 둔화 우려감 이런 것 때문에 시장이 당연히 뭐 반영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내용이 있는데 다만 지금의 기준은 과도하다라는 것이 국내 증시만 이렇게 빠져 있으니까 그 내용도 그렇고 과도하다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과도의 기준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기술적으로 단기 급락을 해서가 아니고 반대 매매가 나가서의 그 기준도 아니고 펀더멘털적인 부분에 대한 과매도 권역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옳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이제 그 수급 범위를 간단하게 볼 텐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수급 개선폭이 더 나와야죠. 삼성전기 오래간만에. 그리고 이제 LG전자도 조금 더 들여다 볼 거예요. 지금 계속 말씀드린 전장 사업에 대한 전장에 대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가시적인 실적이 형성됐다라는 그런 보고서들이 일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뭐 성장성이 지금 결여돼서의 기준이었는데 그러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죠. 우리 그 직원분들 말씀드렸어요. 그 밴드 이 부분 설정해 주시고 PER 같은 거 완전 대바닥에 놓여져 있죠. 한 번도 오버된 적이 없고 그리고 PBR 같은 경우가 뭐 완전 바닥권 위치로 다시 내려와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지금 그 역대 평균 저평가 상태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저평가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소외가 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핸드셋을 빼놓고 나니까 완전히 백색 가전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성장성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는데 전장 사업의 진출은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뭐 2017년도에도 전장 사업 부분에 있어서 뭐 어찌 보면 크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1조 원을 투자해서 전장 업체를 인수하기도 했었고 뭐 여러 가지 지금 결실이 이제 좀 나오는 것으로 시장에서 추정을 하고 있고요. LG노텍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19년 대비해서 뭐 10배 증가했죠. 순이익 기준에 10배 이상. 1,000억 원 순이익에서 지금 뭐 그 다음에 2,300억 그리고 8,880억 올해 1조 500억 이상.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뭐 저평가 인식이 잡혀 있는 거고 DB하이텍도 뭐 과도한 조정이죠. 그러니까 수급이 꼬여 있다 할지라도 그 수급 범위가 개인에게 뭐 넘겨진 물량이 그렇게까지 심각한 수준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기준으로 후성, 대덕전자, 뭐 PNT, BH, 주성 엔지니어링을 넣어놨는데 오늘 기준으로 다시 넣는 거예요. 누적 수급이 뒷받침돼 있고 전망치가 있고 또 실적이 개선돼 있는 쪽의 기준입니다. 거래 대금이 제한적이라서 차분하게 놓고 보면서 편입 설정 범위 가져갈 거예요. 그러니까 LG화학, 현대차, 기아, KB금융, KB금융이 굉장히 심하게 지금 밀려 있는 거예요.
바닥 따지고 돌릴 때 기준을 잡고 한국전력이 아름아름 계속 지금 들어올려 놓고 있어요. 수급도 계속 들어와 있고 여기 이제 분할 매수 관점에서 계속 들여다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에 이제 뭐 7월 중순이면은 우상증자 물량이 300% 들어오죠. 12만 5천 원이 증자 전의 종가 수준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뭐 그 정도 50만 원 수준이면 뭐 월등한 수익 범위가 되는데 그 추세 범위 지금 낙폭이 심화돼 있다라고 인식이 되니까요. 이번에 이제 고점 찍은 게 16만 6천 원, 15만 6,600원, 15만 6,600원 넘겨야죠. 코스모 신소재도 과도한 조정 이후에 흐름, 삼성 엔지니어링도, 한국항공우주도 오늘 말도 안 되는 6%의 조정이 있었는데 잘 따라잡았습니다. 잘 따라잡았고 돌릴 때 잘 또 추가 편입 잘했고 SM 그다음에 OCI 하나솔루션 과도하게 밀렸죠. 현대로템하고 한국항공우주는 이제 연기금 쪽에서 지분 신고가 나와줬어요.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대처하면 크게 무리는 없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쉽지 않은 뭐 그런 장세이긴 합니다만 어찌 됐건 어려운 국면에 긍정적인 해석으로 대처해 나가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야간 방송에서 이제 시황하고 나머지 부분들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주력주의 기준에서 대처하는 거. 그 다음 범위에 뭐 어제 같은 경우에 휴마시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SK 바이오사이언스 그리고 이제 뭐 불교동 마스터님이 오늘 기준에서도 뭐 진단키트주들 시젠 또 수젠텍 그들의 예전 거래 대금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한적인 거래량 속에서는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것은 무리수가 있다라는 거 꼭 염두에 두시고 대신에 이제 거래 대금이 월등하게 수반되면서의 흐름이 연출이 된다면 뭐 시즌 같은 경우에도 또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거래 대금만 지금 대비해서 더 강화되는 모습이 연출된다면 충분히 뭐 단기 변동성 매매 볼 수 있어요. 7월 5일까지는 주력주 쪽을 더 들여다보고 수익 쪽을 봤다라고 한다면 7월 6일 날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충분히 이런 변동성 종목도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여전히 뭐 혼자 매매하시기 힘드신 분들 그리고 이제 연장하셔야 되는 분들은 연장 기준 잡으시고요. 혼자 매매가 어려우신 분들은 네이버에서 민정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여러 상품이 있으니까 그 상품 기준에 맞는 상품 기준 잡으셔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전화번호 밑에 있어요.